네, 오늘은 대성산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움직임 좀 특이하죠. 예,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약간 좀 뭔가 수상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변동성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팍 뺐다가 이렇게 또 끌어올렸다가 막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되게 큰 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파동이 아니에요. 엄청 큰 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서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성산업은 근데 되게 엮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엮여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건 에너지 쪽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원래 옛날에는 석탄 이런 것들 관련된 그런 연탄 이런 것들 관련된 회사였었어요. 엄청 옛날에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 쪽, 뭐 아니면 정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이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이런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었던 이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따라 붙는 게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친환경, 정유, 도시가스 요게 가장 메인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많긴 한데 아무래도 주가를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땐 요게 가장 핫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부분들도 그냥 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과거까지 2010년도 당시에는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적자 폭이 워낙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매출액도 과거에 대비해서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5년 연속 계속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때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유보율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정도 주가 수준에 있는 게 지금 재무적인 것만 뭐 이슈 재료는 나중에 덧붙이는 거라고 치더라도 재무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좋아진 게 맞는데 이 정도 주가 수준에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때 당시 이렇게 적자를 치던 당시에도 2주가 정도 수준에 있었던 당시가 있었는데 지금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좀 시켜줄 차례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 뭐 주식이 특히나 대한민국 주식이 여러분들이 뭐 왜 미국처럼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주식은 주식이다. 기본적으로 재무가 뒷받침이 되고 회사가 뒷받침이 돼야 꾸준한 우상향도 가능한 거고 실제로 재무가 좋은 종목들은 결국 우상향을 그려가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럴 만한 낌새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가 막히게 적자일 때는 이렇게 좀 내려온 다음에 이 자리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왜 멈췄겠어요? 이 하락하던 당시, 이 막 적자 나던 당시에. 이 적자 나던 당시에 적정 주가는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흑자를 치고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너무 저평가다. 이제 슬슬 이 새로운 평단가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조금 특이하게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벌써 주가도 좀 특이하죠. 박스권이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꽤 많이 길어졌고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좀 강하게 뽑히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5년 동안이죠. 최근 5년 동안 이 재무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이 거래량들이 좀 뽑히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 지금 또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은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 박스권의 방향성 결정 지점은 아래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위로 돌파를 하느냐 여기서 보통 결정이 나게 되는데 지금 위에까지는 거의 다 온 상황이고 돌파까지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제부터 방향성이 위로 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터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를 해낼 수 있느냐가 지금부터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돌파각 사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어차피 투자가 100%면 누가 예금 적금을 넣겠어요. 당연히 모두가 투자를 하겠지. 물론 확률적인 이야기다. 확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여태까지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트, 사실 대한민국 것만 본 것도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 있는 모든 차트들 사실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게
이 100%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돌파가 잘 나오더라라고 좀 보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싶다. 근데 올라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막 귀찮게 구는 게 뭐예요? 아주 나쁜 뿌락지들이죠. 이 매도세 물량들이죠. 얘네들이 자꾸 던지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도 왜 계속 막혔겠어? 여기서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시장가로 파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못 갔겠죠. 근데 바꿔 생각하면 어때요? 이 사람들만 없애버릴 수 있으면, 치워버릴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훨훨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건 도대체 매도 물량 자체가 얼마만큼 있느냐. 항상 이 순간에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니 매도세인데 왜 거래량을 체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을 대부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양봉이 터지고 뭔가 주가가 막 급등이 나오거나 긴 꼬리가 달리고 이럴 때 거래량이 막 터지다 보니까 거래량 이퀄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매수세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거래가 뭡니까? 1대1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매수자가 있었으면 이거에 상응하는 매도자도 있었단 얘기예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으면 나는 돈을 주고 무슨 물건을 받는 거죠. 결국 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결국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거래량은 결국 이 매도세도 포함한 개념이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터치했었을 때 얼마만큼 거래량이 나왔었나요? 이만큼 거래량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엔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거래량의 크기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죠. 항상 이런 중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줄어드는 시그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보통 돌파각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결과 과거보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줄어든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 어쨌든 저는 이제 보통 보는 게 이전에 지금 이만큼이 기준이죠. 이때 당시 터졌던 게. 이거 대비 절반 밑으로 아주 조그만하게 혹시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보다 줄기는 했는데 약간 그래도 절반보단 넘는다. 이봉의 절반보단 넘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번 눌림목 정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한번 잡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서 이제 슬슬 반등 치면서 다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돌파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만큼 넘어갔었을 때 볼 수 있는 다음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가 다음 목표가가 좀 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만들었다면 보통 만든 만큼은 넘기는 게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눌림목 자리들 좀 잘 지켜보고 계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바로 잡지 마세요. 눌림목 조금만 더 나와줬다 반등 나올 때 잡으시는 게 훨씬 매매적으로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큰 사이즈 한번 한 두세 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사이즈도 충분히 나와볼만 하더라고 보이니까 관심 있게는 한번 살펴보고 계셔라. 그리고 뭐 타점이나 이런 것들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요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셔도 도움이 좀 더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지금 나가시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신이 있는 것들, 뭐 너무 다른 데서 많이 되어가지고 불신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고 한번 들어와 보셔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철학을 좀 가지고 있고 롱런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과 어쨌든 제가 잘 맞는다면 파트너가 돼서 롱런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철학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들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서 정확히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 철학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요 세 가지가 저는 이 다른 방들과 다른 저만의 핵심 철학이자 여러분들한테 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익절은 당연한 겁니다. 익절은 당연히 하는 거고 손절도 해드립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대단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대부분 손절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절, 확전 송실을 낸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인간의 심리를 원래 배반하는 거예요. 원래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수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익절과 손절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손익비가 맞게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원래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못 만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은 운영은 해야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야? 손절을 안 해버리던지 아니면 손절하기를 가리기 처리해버립니다. 그러고 익절하는 것만 가져와서 나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결국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파트너가 되는 거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다들 너무 보여주기식에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익절만 하는 게 아니라 손절도 하나하나 다 짧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손절도 뭐 익절도 이렇게 하지만 뭐 청담 글로벌 이런 거 손절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손절이 필요한 경우 다 손절을 하고 자 포트폴리오를 안에서 짜서 계속 굴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꾸준하게 이 수익의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어쨌든 손익비가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수익을 이만큼 먹었을 때 손실을 이만큼 안에서 잘라줬었을 때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거든. 그래서 손실 처리 반드시 해드립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기식 단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리딩은 여러분들 단타가 본질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뒀던 종목을 제가 단타 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단타를 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타는 호가 움직임이 되게 빠르죠.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지금 사야 된다고 원래 마우스 클릭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치는 동안 이미 2, 3%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시간, 보는 딜레이 시간이 있고 거기서 또 어플을 키고 뭐하고 이미 다 가 있어요. 끝났다고요. 근데 이게 단타를 다른 데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보여지거든. 이게 뭔가 빨리 수익 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기식 단타를 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단타는 리딩이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어쨌든 저는 롱런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롱런을 하려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이 계속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기식 단타 저는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종목씩 스윙으로만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뭐 이건 잘된 예시니까 무조건 믿으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자리들을 보면은 제가 900원에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데서 단타 치겠다고 들어갑니까? 절대 이런 거 안 올려드립니다. 다 이렇게 아직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자리들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딱 하루에 한 종목 올려드립니다. 뭐 그 이후로 이건 이제 강하게 터지긴 했지만 다 먹지 못했겠죠. 목표가도 이미 제시를 해드렸고 대응도 바로 해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보통 많이 올려드린다는 거. 여기서 이제 손절은 짧게 잡고 이런 데서 뭐 만약에 노이즈가 좀 발생해도 손절은 짧게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 수익이 날 때도 터질 수 있는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터질 때 또 극대화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자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선호를 하고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기반으로 얘가 굴리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3번 가장 중요한 거죠.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케어해 드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못하냐면 1번, 2번에서 실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3번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1번, 2번을 기반으로 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든 제가 케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종목들 여러분들 또 관심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좀 많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도 이슈나 아니면 보이는 부분들 정리해서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하나하나 케어해드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제가 뭐 수익을 퍼먹여 드리겠다느니 뭐 몇백 % 수익 난다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들어와서 믿으란 말도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적어도 야 저는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좀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들어오자마자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한 번쯤은 좀 들어와서 아 이 인간이 이런 철학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구나 보시다가 이제 또 뭐 믿음이 생기면 따라와 보시는 거고 아니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관심 있게 여기 들어오셔서 이 관심이 있는 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저의 철학을 좀 공유 드리면서 같이 좀 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